항문 이렇게 씻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깨끗하게 씻어야지 하고 비누로 박박 닦고 샤워기로 세게 쏘고 떼수건까지 쓰는데요. 이건 진짜 치질 직행 습관입니다. 잘못 씻으면 치질은 물론이고 항문염, 습진, 감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치질로 병원에 가는 분들 절반 이상이 잘못된 세정 습관 때문이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치질이란 무엇인지, 치질이 생기는 이유는 물론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항문 세정 습관, 올바른 세정법과 생활관리법 모두 알려드릴게요. 항문 건강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놓치면 평생 후회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치질이란 무엇일까요? 항문의 불편감, 통증,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치질은 말 그대로 항문에 생긴 병이에요. 치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치액, 치열, 치루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치질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치액. 치액은 가장 흔한 형태로 항문 안쪽에 혈관이 부풀어 오르면서 피가 나거나 혹처럼 튀어나오고 앉을 때 불편하고 묵직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가 점점 심해지면서 배변 후에 피가 묻거나 혹이 만져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 치열. 치열은 항문이 찢어지는 병이에요. 딱딱한 변을 볼 때 항문이 갈라지면서 타는 듯한 통증, 피가 뚝뚝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나요. 한 번 생기면 쉽게 낫지 않고 자꾸 반복돼서 고질병이 되기 쉽습니다. 세 번째, 치루. 치루는 항문 안쪽에 생긴 염증이 터져서 항문 바깥까지 구멍이 뚫리는 병이에요. 고름이 나오고 악취가 나고 열까지 동반되면 이건 꼭 병원 가서 수술적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듯 치질은 단순히 항문이 불편한 병이 아니라 피가 나고 염증이 생기고 고름이 생기는 진짜 복잡하고 무서운 질환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치질이 생기는 걸까요? 지금부터 생활 속 원인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치질이 생기는 이유. 치질은 단순히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주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의 종합이에요. 첫 번째, 배변 습관. 화장실에서 너무 오래 앉아있거나 너무 자주 힘을 주는 것. 변비 또는 잦은 설사가 다 항문에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이런 힘주기가 반복되면 항문 속 혈관이 부풀고 약해지면서 그게 바로 치액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잘못된 세정 습관. 너무 청결하게 하기 위해 비누로 박박 닦고 샤워기로 쏘고 물티슈로 문지르고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항문 점막이 상처나고 염증, 가려움증, 출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생활환경. 너무 오래 앉아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너무 꽉 끼는 속옷을 자주 입고 자식 생활을 하며 땀이 많이 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은 항문 주위를 습하고 자극받는 상태로 만들어 치질이 생기기 쉬운 조건이 됩니다. 치질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터지는 결과입니다. 이어서 이 치질을 악화시키는 가장 흔한 실수, 바로 항문을 잘못 씻는 습관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항문 세정 습관. 항문은 더럽다는 인식 때문에 무조건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그 깨끗하게라는 게 알고 보면 피부를 자극하고 병을 키우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누, 바디워시로 박박 씻기. 뽀득뽀득 닦아야 깨끗하죠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비누나 바디워시의 알칼리 성분은 항문 주변의 약산성 보호막을 파괴하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지고 상처, 가려움, 습진, 항문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샤워기로 항문을 직접 세게 쏘기. 변 보고 나서 샤워기로 짝 뿌리면 시원하잖아 하시는 분들, 오히려 고압의 물줄기가 점막을 자극해서 치액을 더 붓게 만들고 치열이나 출혈을 유발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때타월이나 거친 수건으로 문지르기. 항문은 얼굴보다 더 예민한 부위예요. 그런데 그걸 때밀이로 문지르게 되면 점막이 벗겨지고 피부 장벽이 망가지고 염증, 가려움,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물티슈로 습관적으로 닦기. 물티슈는 촉촉하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물티슈에는 향료, 방부제,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복 사용 시 접촉성 피부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 가렵고 더 따갑고 결국 더 긁게 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항문 주변은 정말 얇고 민감한 피부입니다. 살살 헹구는 정도로도 충분히 청결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하게 씻는 것이 오히려 치질, 치열, 항문염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떻게 씻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지금부터 항문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세정법과 생활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항문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세정법과 생활 습관. 치질이 생기면 좌욕, 연고, 수술만이 답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세정 습관과 피부 관리, 식습관까지 함께 관리해야 재발도 막을 수 있어요.
그럼 항문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세정법과 생활습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자극적인 제품은 피하세요. 거품 목욕제, 향이 나는 화장지, 생식기 탈취제, 개인용 클렌징 티슈, 향이 나는 비누, 살균 성분 강한 바디워시 등 이런 제품들은 항문 주위 점막을 자극하고 염증 유발 가능성이 큽니다. 향 없는 순한 비누 또는 미온수만 사용해서 별다른 제품 없이 물로만 부드럽게 헹구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두 번째, 거칠게 닦지 마세요. 항문은 얼굴보다 예민한 부위입니다. 그런데 수건으로 박박 또는 때타월을 문지르는 것은 위험합니다. 씻은 후엔 부드러운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 말리거나 헤어드라이어 찬바람으로 말리시면 좋습니다. 헤어드라이어 사용 시 뜨거운 바람은 점막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절대 긁지 마세요. 가렵다고 긁으면 잠깐은 시원할 수 있지만 피부가 더 상하고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너무 가렵다면 실온에 축축한 수건으로 찜질을 하거나 미지근한 오트밀 목욕도 가려운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통풍 잘 되는 옷 입기. 습기와 마찰은 항문 건강에 적입니다. 헐렁하고 통기성 좋은 흰색 면 속옷을 입으시면 좋고 팬티 스타킹, 스키니진, 꽉 끼는 속옷을 피해주세요. 땀이 차고 자극되기 쉬워서 치질 악화의 원인이 됩니다. 다섯째, 식단도 체크하세요. 일부 음식은 항문에 자극을 주거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요. 증상이 있을 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 차, 콜라, 알코올, 감귤류, 매운 음식, 후추, 유제품, 토마토 소스 등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문은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건조하게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많은 치질과 항문염은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치질을 유발하는 잘못된 습관들과 올바른 항문 세정법, 생활관리법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하루하루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항문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큰 무기예요. 너무 씻는 것보다 잘 씻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 꼭 기억해 주세요. 항문 건강,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해 보자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필요한 분들과 공유도 꼭 부탁드릴게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